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입니다. 경제활동을 하면서 우리는 돈도 벌고 재산도 불리려고 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과 무역을 해서 벌어들인 돈을 잘 키워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위기에 대비하고 나라에 필요한 자원 등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더 리더는 이 같은 일을 책임지고 하고 있는 한국투자공사의 안홍철 사장님을 초대했습니다. 국부펀드라고 불리는 나라의 재산 잘 운용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한국투자공사 영문으로는 KIC이죠. 예. 2005년에 설립됐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또 많으실 것 같아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기관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잘 아시는 대로 국부펀드가 최초로 생긴 게 쿠웨이트 투자청이라는 데서 생겼습니다. 1953년에 예. 쿠웨이트가 산유국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 기름을 판 돈이 국부인데 이 기름이 나중에 고갈되면 어떠나 하는 생각에서 예. 그 돈을 불리기 시작한 것이 최초입니다. 예. 저희 나라의 경우는 기름은 안 나지만은 그 IMF 위기라는 참 처절한 경험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유 외환 중에 예. 일부를 예. 좀 보유 외환을 관리하는 건 아시는 대로 한국은행입니다만 예. 한국은행의 속성상 어느 나라든지 중앙은행이 예. 좀 너무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과감한 투자는 하기가 곤란합니다. 예. 그런데 보유 외환에는 코스트가 있습니다. 연 3% 정도에. 예. 그래서 정부에서 이 3%를 넘는 예.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방법으로서 쿠웨이트 투자청 같은 것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게 KIC입니다. 즉 예. KIC는 우리나라의 보유 외환 중에 일부를 운용을 적극적으로 해서 예. 수익을 올리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 지금 전체 외환 보유 가운데 뭐 어느 정도를 지금 맡아서 운영하고 계시나요? 예, 저희들이 한국 정부와 한국은행 두 군데서 돈을 위탁을 받습니다만 예. 위탁 받은 규모는 600억 불입니다. 예. 근데 저희들이 그동안 그걸 굴려서 예. 오늘 현재로 770억 불, 즉 170억 불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 10년 가까이 이제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되신 예, 9년간 운용했습니다만 9년 정도. 실제 운용 기간은 6년에 불과합니다. 왜 그러냐면 3년 최초 3년은 거의 이 설립하는 데 시간을 다 보냈고 그다음에 2년 차 이후에는 돈이 들어왔습니다만 그때는 규모가 100억 불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투자한 기간은 제가 볼 때는 한 6년이 되고 그 6년 동안에 600억 불을 770억 불로 늘렸습니다. 예. 그 이제 말씀들 들으시면서 어디에 이렇게 운영했길래 돈이 많이 불었나 이렇게 시청자들 지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한국은행의 경우에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보유 외환을 잘 간직을 해야 되므로 주로 투자하는 데가 유동성이 좋은 채권 투자를 합니다. 뭐 유동성이 좋다는 거는 팔고 싶을 때 빨리 잘 팔 수 있는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나 저희들은 그보다는 수익을 올려야 되므로 주식 투자 비중이 50%입니다. 예. 그리고 40%는 채권. 그러나 나머지 10%는 소위 대체 투자라고 해서 부동산이나 인프라나 또는 사모펀드 이런 또는 그 커모디티 우리말로는 상품. 원자재 같은 원자재. 이런 데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좀 공부가 되는데 주식 투자 비중이 이렇게 절반 가까이 되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상품 자체가 굉장히 리스키한 상품, 위험도가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잘 선택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은 어떻게 주로 뭐 전 세계에 좀 걸쳐 있나요? 아니면 아무래도 좀 미국이나 뭐 이런 데 좀 투자는 대부분이 선진국 투자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러나 개도국 투자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미국과 유럽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있고 런던에 또한 사무소를 두고 있어서 거기에서는 저희 KIC 직원과 현지에서 채용한 직원이 함께 두 사람이 함께
한 그룹이 돼서 주식 투자도 하고 채권 투자도 하고 대체자산 투자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그런 점들이 좀 감안이 돼서 이번에 정부 기구들 지방으로 이전할 때도 KIC는 그냥 서울에 남는 걸로 결론이 나셨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해외 투자만 하는데 지방에서 운영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서울에 남아 있고 또 저희들이 자산 규모가 늘면 그 인력이 늡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의 애로사항은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다만 나오시면 그래도 또 정부의 법상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저희 법은 오로지 외화 자산을 가지고 외국에서만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GIC라고 싱가포르 투자청을 벤치마크 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GIC는 자회사를 두어 가지고 자기 나라에 투자를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저희들은 우리나라에 투자가 안 됩니다. 즉 달러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건 저는 모순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보유한을 줬는데 그거를 다시 원화로 바꿔서 한국 투자하는 거는 취지에도 어긋나고 말이 안 된다고 보지만 그 원화를 받아서 한국에 투자하는 거는 정말로 필요하다고 제가 보는데 그 이유는 그냥 우리 거래소에서 투자되는 주식이나 채권을 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최근에 저희들이 행사를 크게 했습니다만 크로스F라고 전 세계 국부 펀드나 연기금과의 공동 투자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동 투자의 기회를 만들어서 한국에 좋은 공동 투자 거리가 있다고 그 사람들한테 소개를 했을 때 애로사항이 우리 내부에 투자를 할 수 우리는 없다. 투자를 소개는 하는데 투자를 안 하니까 저 사람들이 좀 못 믿어합니다. 그러면 너희도 한번 태워라. 그러면 우리가 태울게. 이런 점을 해소하려면 법이 개정돼서 그 우리 KIC가 공동 투자를 할 경우에는 다른 국부 펀드나 연기금과 공동 투자를 할 경우에는 한국에도 투자를 할 수 있고 그 돈은 보유 외환을 원화로 다시 컨버트해서가 아니고 원화를 받아서 그 목적으로만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참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다른 나라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그렇게 하고 스웨덴도 그렇게 하고 싱가포르, 중국 안 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는 참 아쉬운 것인데 KIC를 설립할 때 그거까지는 미처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해도 갑니다. 뭐 좀 국회가 좀 일 좀 해가지고 이런 문제도 좀 속 시원하게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감사하겠습니다. 쭉 이제 현황 한번 쭉 짚어봤는데요. 그 투자를 결정할 때 이제 기본 또 철학이나 기준이 계실 거고요. 또 그 의사결정하는 프로세스들이 좀 복잡하고 또 다 굉장히 체계적일 텐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떻게 투자 결정이 이루어지는지. 저희들은 먼저 장기 투자가 투자 철학에 4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철학이.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장기 투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부 펀드들이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투자 시계, 소위 인베스트먼트 호라이즌이라고 그러는데 투자 시계가 20년 내지 30년이나 됩니다. 아주 장기 투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투자 철학의 첫 번째는 장기 투자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좀 진부할 정도로 여러 차례로 듣는 투자의 철학이지만 그래도 소중한 투자 철학이므로 저희들도 쓰는 것이 소위 분산 투자입니다. 투자 포트폴리오를 안전하게 다양하게 해서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는 분산 투자. 그것이 저희들의 또 다른 하나의 그 철학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투자하는 투자 대상, 즉 투자 기업이나 투자 대상에 대한 그 내재적 가치를 잘 분석해서 투자하는 소위 가치 투자. 본질적 가치를 잘 보시는. 그것이 세 번째고 이제 끝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취임 이래로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소위 리서치 베이스드 투자, 리서치를 기반으로 하는 투자를 저희들이 마지막 투자 가치로 투자 철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뭐 모든 투자가 다 잘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뭐
사실 시장을 이기는 또 인간이 항상 시장을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또 투자공사의 경우도 좀 아픈 추억이 하나 있죠. 메릴 린치에 투자해서 한 절반 되는 돈을 좀 날린 경험이 있는데 그 기억이 아마 반면교사가 돼서 리스크에 대한 그 경각심도 굉장히 커지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예, 저희들이 솔직하게 그 메릴 린치 투자를 한 것이 실수가 되었던 이유는 저희들이 조직이 아직 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침 그 메릴 린치 투자에 대한 권유가 오다 보니까 거기에 좀 너무 솔깃해서 투자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서치 부서도 없었고 과연 이 투자에 대한 그 예상되는 수익은 얼마나 되며 또 위험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데 대한 분석이 전혀 없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잘못된 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서치 부서도 만들었지만 거기다가 이제 각 투자를 할 때마다 투자 대상에 대한 투자 한도도 있고요. 또 그 트래킹 에러, 소위 추적 오차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도 미리 한도를 줍니다. 그래서 이게 또 투자하는 나라, 투자하는 그렇게 금융 상품별로 한도를 다 두고요. 또 파생 상품 투자도 불가피하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도를 둡니다. 그 앞부분에서 이제 글로벌 공동 투자 협의체인 크로샤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같이 돈을 모아서 투자하자는 그런 기관인지 좀 소개 좀 상세히 해주시죠. 사실은 크로셰프라는 공동 투자 협의체를 만들게 된 계기가 제가 이제 사장으로 취임을 하고 나니까 당연히 업무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 업무 보고를 받는데 투자 자산별로 또 투자 방법별로 이렇게 투자 수익률이 이렇게 나오는데 제 눈을 번쩍 뜨게 한 것이 공동 투자였습니다. 공동 투자의 경우에 수익률이 무려 믿으실지 모르시겠지만 25%. 그렇게 높은 이유가? 그래서 이제 그 높은 이유는 이제 같이 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주선을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상대방에서 여기 투자 좀 같이 하자 할 때 거기서 면밀하게 사전적으로 실사를 하고 듀딜리전스도 하고 투자 수익률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자기들이 자신 있을 때 투자를 권유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돈이 얼마나 모여 있습니까? 지금 5조 5천억 달러. 5조 달러. 5조 달러가 넘는 5조 5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국부펀드 연기금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거는 국부펀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연기금도 다 들어오는 거군요. 그 사람들도 저희들하고 비슷합니다. 투자 시계나 모든 게 비슷해서 거기 방문을 했더니 CEO들이 듣더니 참 좋은 아이디어다.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걸 아무도 마침 참 이상하게 그게 그냥 사장되고 있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그 플랫폼을 투자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한다니 좋다. 우리도 참여할 테니 그러면 KIC가 아이디어를 냈으니 KIC가 한번 해봐라. 우리가 뒤에서 같이 해보자. 이렇게 돼서 된 겁니다. 지금 돈이 국내로 들어와서 실제로 좀 운용은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현재는 서로가 각자가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한국에 대한 투자는 KIC가 제일 알기 쉽지 않습니까? 중국에 대한 투자는 또 CIC가 제일 잘 알 겁니다. 또 싱가포르는 GIC나 테마섹이 제일 잘 알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 나라에 있는 좋은 투자 프로젝트를 먼저 확인하고 아이덴티파이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잘 듀딜리전스를 하고 투자 수익률을 계산한 다음에 서로 정보를 저희들이 만든 플랫폼이 있습니다. 따로 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저희들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올려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한 2, 3개월은 걸립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지금 그게 돈을 넣고 있는지요? 우리는 지금 저희들 현재 770억 불 전체 중에서 한
10% 정도를 10% 감안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규모라고 예, 볼 예. 수 있겠네요. 예. 그럼 여기 지금 참여하는 기관들은 뭐 지금 뭐 미국, 뭐 일본, 지금 중국을 말씀하셨는데 싱가포르, 뭐 웬만한 예, 나라들은 웬만한 나라는 프랑스를 포함해서 예. 다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잘 아시는 대로 중앙정부가 만든 국부펀드는 없고 지방정부가 만든 국부펀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각 예. 주별로. 예. 그 사람들을 이제 내년도에는 인바이트 할 생각이고요. 예. 예. 그리고 연기금도 캘퍼스 같은 유명한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저기 예. 그 사람들을 인바이트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이익을 투자 수익이 생기게 되면 뭐 어떻게 그 정해진 돈의 비중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투자한 비율에 따라서 배분하는 예 배분하게 그렇겠죠. 되겠습니다. 공통경비 빼버리고. 예, 공통경비 빼버리고. 예. 그런데 이 크로셰프에 참여하는 그 국부펀드, 해외 국부펀드나 연기금들은 예. 우리나라 투자에는 어느 쪽에 좀 관심이 좀 많을까요? 예, 뭐 우리 한국 하면 알아주는 게 이 제조업 기반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제조업 중에서도 한국이 뛰어난 게 예. 소위 전자 및 IT 산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자 IT 산업 그리고 자동차, 선박, 또 바이오 이런 데 관심이 참 많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는 뭐 아시는 대로 전 세계적으로 한국 드라마가 그 한류. 예, 한류가 휩쓸다 보니까 한류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큰 관심을 끌고 예. 또 바이오 쪽이 한국이 굉장히 강합니다. 실력이. 예, 예. 그래서 바이오 이런 데 관심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뭐 100개 기관까지 참여가 늘어날 거라고 하셨는데 향후 뭐 어느 정도까지 늘릴 계획이시고 지금 우리는 한 이제 가지고 계신 그 보유 대상 자금의 한 10% 정도인데 더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예, 저희들도 앞으로 그 투자 규모는 10%보다도 20%, 30% 늘릴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에도 제가 100개 기관이라 했지만은 국부펀드나 연기금의 숫자는 100개까지 인바이트 할 마음은 없습니다. 너무 많으면 나중에는 이게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50개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관심 분야가 서로 다르고 예를 들면 어떤 국부펀드나 연기금은 제조업에 관심이 있고 제조업에서도 특정 산업에 관심이 있고 또 어떤 데는 인프라 투자, 어떤 데는 부동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미국 시장, 선진국 시장, 또 어떤 데는 이머징 마켓 이래서 그게 다양하기 때문에 한 50개 정도를 하려고 하고요. 내년도에 100개 기관이라고 말씀 올린 거는 그 50개 기관에다가 플러스 저희들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국부펀드 연기금만으로는 이런 공동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공동투자를 하는 데는 아무래도 투자은행, 인베스트먼트 뱅크나 또는 자산운용사가 함께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시 저희들은 LP니까 GP를 또 부를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토탈해서 한 100개 기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뭐 잘 이렇게 자금이 운용돼서 우리 저 외환보유고를 늘리는데 좀 크게 기여하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좀 주제 돌려서요. 지금 사실 뭐 금융권에서 최근에 참 찬바람이 불고 있죠. 사람들 많이 내보내고 있고 또 뽑는 것도 줄이고 있는데 한국투자공사에서 금융권 취업을 위한 멘토링을 지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어떤 내용들이고 학생들한테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저희들이 그 미션이 두 가지가 있고 그 중에 하나는 말 아시는 대로 국부를 늘리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 금융산업의 발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바지해야 되는 것이 또 하나의 미션입니다. 그에 따라서 금융산업에서 일하고 싶은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금융산업에 진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을 파악하고 저희 직원들 가운데서 상당히 그 멘토가 돼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이번에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젊은이들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40명을 선발을 했고요. 저희들 직원 10명이 팀장급입니다만은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그분들을 정기적으로 만납니다. 시골에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만나는 거는 그 차비나 이런 출장 비용을
회사에서 대주고요. 예. 그분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금융산업에 진입을 하는데 준비가 되겠는지 또 개인적으로는 어떤 인생의 상담도 아울러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선진국에서는 예. 다들 금융업체들이 베풀고 있는 프로그램. 좋은 일 하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 사장님 나오신 김에 지금 뭐 금융권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취업문을 두드리는 젊은이들 참 어렵습니다. 뭐 창업을 또 해보려고 하지만 그 창업이 어찌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나오신 김에 젊은이들한테 희망을 주시는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젊은 분들한테 희망을 되는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젊은 시절을 겪었지 않습니까? 예, 저도 대학을 아주 늦게 졸업했습니다. 예. 대학교에서 많이 부서지기도 했고요. 놀기도 하고 뭐 공부도 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28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은 그때보다는 취업하기가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저도 외국 생활도 13년이나 해봤는데 예. 미국 생활하고 그때 미국 생활은 저로서는 취업하는 것만큼이나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예.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은 말은 젊은만이 힘든 거를 견뎌내게 해주지 않습니까? 예. 나이 들면 힘든 거 못하지 않습니까? 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래서 젊을 때는 저는 마음껏 부서져라. 예. 실패해도 좋습니다. 예. 다만 그 실패가 실패의 연속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실패의 원인을 잘 알고 예. 그것이 다음에 일어서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이 취업문을 두드릴 때 어떻게 인터뷰하는가, 저는 참 인터뷰를 많이 해봐서 인터뷰에 대해서 대비하는 거를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이 논리적 사고, 인터뷰의 질문은 답이 없지 않습니까? 정답이 없지 않습니까? 다만 그 답을 말하는 인터뷰 대상자가 말을 논리적으로 할 때 점수를 받는 건데 예. 그거를 잘못 알고 그냥 정답 외우는 식으로 정답을 맞추려고 하면 말에 논리도 안 쓰고 하니까 평소에 이 논리적 사고를 키우는 그런 관련 서적을 많이 보고 저는 특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외국 서적을 좀 많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말의 모순점이 논리에 비약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영어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는 말이 구성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영어로 된 이런 서적을 많이 읽음으로 해서 논리적 사고도 키울 수 있고 또한 기왕이면 젊을 때 요즘 코이카 같은 데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진국, 비록 선진국만 갈라 하지 말고 후진국이지만 후진국에 가서 이래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는 체험을 하는 기회, 그게 이제 코이카에서 예산을 늘려서 더 많은 젊은이들을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라오스나 캄보디아도 좋고 이런데 가서 경험을 쌓는 것이 그게 가볍게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 한국에 와서 취업을 하거나 또는 그쪽에서 한국 기업이 그런 나라에서 지사를 열거나 할 때 큰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좀 돼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한국투자공사 지금 맡으신 지 얼마 되셨죠? 제가 이제 10개월 됐습니다. 예, 그 앞으로 또 이제 더 키우시고 싶은 어떤 포부나 꿈이 있으실 텐데요. 뭐 본인이 생각하시는 청사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제 청사진은 뭐 이런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70억 불의 자산 운용 규모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세계에서 제일 큰 엔빔이라고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경우에는 8,900억 불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규모입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주변 국가 CIC나 또 싱가포르 또 중동 국가 이런 데는 대개 3천억 불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국가 GDP에 걸맞는 규모의 국부펀드 사이즈를 키워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 욕심은 투자 수익률을 크게 높여서 국민들께 국부를 키워서 돌려드리고 싶기 때문에 채권 투자 비중을 엄청 줄이고 주식 투자 비중과
대체 자산 투자 비중을 크게 늘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체 자산 투자 비중이 지금 10% 정도 됩니다만은 50% 정도로 늘리고 조금 더 리스크를 키우는 선택을 하시겠다는 그런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게끔 뉴욕, 런던 사무소의 규모도 키우고 또 동남아시아나 호주를 커버할 수 있는 싱가포르 사무소 또 중동과 동굴아파, 북아프리카 같은 데를 커버할 수 있는 중동 지역 사무소 또 중국을 커버할 수 있는 중국 사무소 이런 거의 개설까지 제가 좀 꿈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한국투자공사는 국부를 늘려서 경제의 국방을 책임지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유 외환을 안전하게 잘 불려서 외풍의 파고를 막아내는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더 리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안홍철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